버터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살찌고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진짜 버터 한 조각으로 시작하면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만성 변비가 해결되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짜 버터를 먹으면 오히려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혈관이 막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버터를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먹어도 되는지, 버터만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모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버터를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지고 심혈관이 건강해질까요? 아주 간단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먹게 되면 혈당이랑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면서도 이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 인슐린이 고장나서 남는 혈당을 다 지방으로 저장해버려요. 그럼 이걸 반복하지 않고 고치려면 인슐린이 고장난 상태인 저항성을 낮출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단식이 가장 좋은데, 그중에서도 간헐적 단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굶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쉬워지려면 이런 혈당이랑 인슐린 자극이 거의 없는 이 천연 지방들을 드셔주시면 쉬워집니다. 그래도 포화지방은 혈관이 막히고 의사 선생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과거에는 포화지방이 이 심혈관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알려졌지만 2010년에 미국 영양학회에서, 그리고 2020년에 미국 심장협회, 영국 의학저널에서 포화지방을 먹는 거랑 심혈관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럼 어떤 기름이랑 버터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런 가공 유지들,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중에 파는 마가린, 카놀라유, 포도씨유, 콩기름, 기름들은 이 씨앗들에서 추출한 건데 원래는 이 씨앗들에 기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고온으로 열을 가해서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산패가 된 상태에서 나온 기름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만성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몸은 더 이상 지방을 태우는데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살도 살이지만 여드름, 브레인포그, 아토피, 모든 문제들이 염증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라벨을 꼭 확인을 하세요. 진짜 버터는 딱 정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우유, 젖산 발효균 이 정도로 있는 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목초 버터가 좋은데 발효 버터도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유당이 너무 민감하고 우유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당이랑 카제인 단백질 소화하기 어려운 걸 다 제거한, 인도에서도 약으로도 쓰이고 있는 기버터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물성 유지, 카놀라유가 들어간 가공 버터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터라고 적혀있지만 버터가 아닌 거죠, 뒤에 성분을 보면.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고지혈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인데 먹어도 되나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랑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모유 수유할 때 모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무작정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책들도 있죠. 심장 전문의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걸 판단하려면 실제로 기능과학 병원에서는 LDL 입자 크기, HDL이랑 중성지방의 비율, 그리고 염증 수치를 주로 봅니다. 이렇게 연구를 보시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오히려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은 높였다는 회사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공 유지, 문제 탄수화물, 설탕이 문제인 거지 좋은 지방의 버터는 죄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포화지방은 세포막,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무월경, 생리불순 많이 발생하고 이 가슴살도 같이 쭉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포화지방을 안 챙겨줬기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이랑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에 사용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호르몬 문제 없이 부작용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런 포화지방은 필수라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 혈사나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버터에는 부티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기능의학에서 부티르산 보충제라는 거를 따로 처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아침에 버터만 먹으면 변비 생기지 않나요? 지방 잠즙 분비를 촉진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돕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배변 리듬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후기들이 많이 오고 있죠. 물론 담낭을 제거하거나 저지방 시기를 오래 유지하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설사가 좀 나오실 수 있어요. 이게 지방에 적응하는 중이라 보통 2주 이내에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느 정도 먹으면 될까요? 이 버터는 사람마다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인 기준으로
정도 하루에 한 5g에서 30g 정도는 드시게 될 거예요. 사실 저는 30g 이상을 먹습니다. 아침에 이게 하나에 15g인데 이 15g짜리 2개를 먹을 때도 있고 이런 기버터를 2스푼 떠서 먹을 때도 있어요. 크게. 점심 먹을 때도 지방을 같이 먹으면 혈당 안정에 너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을 많이 곁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 팟캐스트 운영자인 이 지미 무어라는 저자의 책인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외식을 하실 때도 버터를 한 8개에서 16개 정도의 포션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살이 쭉쭉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침 루틴으로 버터 한 조각을 넣어보게 되시면 단식도 훨씬 편해지실 거고요. 몸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버터를 생각하면 버터? 뭔가 빵에 발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먹으면 뭔가 살찌고 느끼할 것 같고 그랬는데 한번 먹어보고 음식을 막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영양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위장에 쏠리는 게 아니라 내 뇌로 그대로 가게 되면서 뭐랄까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정신이 되게 맑은데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지만 피부 트러블 문제가 심하셨던 분들도 피부 문제가 많이들 해결되실 거고요. 장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저도 만년 다이어터라 야채 샐러드 굉장히 잘 챙겨 먹고 식전에 꼭 챙겨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방을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닭가슴살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5월경이 시작이 되면서 생리를 시작하게 하는 약들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걸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있겠죠. 살도 찌고 여드름도 생기고 털도 많이 나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지방은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피하다 보니까 당이 막 땡기게 되면서 폭식을 자주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꼭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꿀팁들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두시면 자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